사랑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이며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장 오희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민주노총 조합원 한 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노동조합 소속된 조합원의 자녀분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의 자녀분들 그리고 300여 명의 아까운 목숨들이 바다에 잠겼습니다. 정말 원통하고 비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온 국민과 함께 깊이 애도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 온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함을 열실히 확인하였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그 사건 이후에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를 하라고 했더니 구경을 한 정부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과를 하라 그랬더니 연기를 한 대통령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과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했더니 침묵을 했던 제1야당의 비겁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에 침묵하지 않고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생태 같은 노동자들이 희생되고 배고파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며 귀중한 목숨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을 대변할 도의원이 충남에도 있어야 할 때입니다. 넓디 넓은 바다가 썩지 않은 이유는 2%의 소금 때문입니다. 지금 통합진보당은 그 2%의 소금이 될 것입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이 진짜 야당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 주제를 처음 들으면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내포 신도시 경제자립도 경제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들 뿐이었습니까? 물론 우리 도정의 살림살이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도민의 아픔, 서민들의 애환, 삶의 문제 등을 좀 더 다루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포 신도시 개발, 앞서 분들이 정말 좋은 정책들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돈 많고 힘 있는 정당들은 도로 깔고 전철 깔고 역 세우십시오. 우리 통합진보당은 농사짓는 농사꾼들, 돈 없고 아파트 없어도 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기 좋은 활기찬 내포를 만들기 위해 뛰겠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자폐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동서인 우리 형님은 서천에 사시는데 매일 군산까지 다녀가야 합니다. 충남에는 언어치료, 행동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포가 위치해 있는 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부모는 갈 데가 없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은 내포 신도시 인근에 도립장애아동 치료지원 종합서비스센터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통합진보당은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와 농축산물 집단산지 건설을 통해 껍데기만 화려한 그림 속의 도시가 아니라 충남도 내 농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농업도시를 함께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역시 안정된 가격과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겠죠. 돈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신도시가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짓고 살던 농민들 그리고 함께 먹고 살던 서민들도 그곳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내포가 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정치권은 앞다퉈 내포 신도시의 조기 건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후보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재정이 부족하니 대대적으로 민자를 유치하겠다고까지 합니다. 또한 특별법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누구 하나 우리 서민들, 즉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공약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외형적 성장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이런 외형적 성장보다 내실 있는 분배를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민주노동당 시절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이야기할 때 모두 급진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말했지만 지금은 복지의 주요 아젠다가 되었고 이미 무상급식은 중학교까지 시행되고 이제 고등학교에 무상급식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내포 신도시, 명품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한 명품 도시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홍성과 예산의 원도심은 갈수록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데 새누리당 정정희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한 마을이 형성되기까지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명품 도시는 왠지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민자유치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내포 신도시의 발전이 충남도 내 다른 지역 및 농촌의 도민들에게 어떠한 연관을, 어떠한 상관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내포 신도시는
우선 개발을 긍정적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대형 민자 투자를 이끌어낼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도시 성장 정체성에 부합하는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을 유치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정주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전 계획에 있던 공공기관의 이전도 빨리 유치할 수 후보님, 있도록. 죄송합니다. 민자유치, 제가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자꾸 민자유치를 얘기하시는데요.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용료는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데 더 많은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익들은 기업 측에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것이 과연 서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로, 어떠한 이익으로 증대가 될까요? 도시의 기반 시설은 우리 서민들의 행복한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거는 민가유치, 민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면 지금 알고 있겠지만 철도 민영화나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고속도로를 유치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민자 유치를 하게 되면 그 사용료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죠. 그걸 알고 있으시면서도 계속 민자 유치가 대단한 어떠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예, 맞습니다. 우리 충남의 재정 자립도 평균 밑돌고 있습니다. 서민들 또는 도민들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서민들, 도민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자립도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건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과 소비의 문제입니다. 규모의 경제와 거시적 문제는 전문가들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난 이명박 정부가 부자 감세에 이어 부동산 취득세와 종부세를 인하하고 대신 근로소득세를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돈 있어서 건물 사고 땅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열심히 일해서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우리 서민들,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정을 늘리기 위해 정작 부자들에게 세금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기보다는 세금 걷어들이기 벼편한 만만한 서민들, 직장인들의 주머니만 계속 털고 있다는 건데요. 이 현상을 반대로 돌려야 합니다. 둘째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부 비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가가치세의 10분의 1만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 도민이 소비하는데 붙는 세금인데 적어도 7대3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도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비정규직 양상정책 등으로 서민들의 주갑은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가세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은 서민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갑을 넉넉해지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지역 정조환경과 소비환경을 개선해서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24조 또한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재정자립도라는 인위적인 틀이 아니라 우리도의 재정 활용의 문제에서 말입니다. 어느 분야의 국가의 예산과 지방정부의 세수가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복지적 차원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두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통합진보당은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행정 서비스가 무엇을 중점에 두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데 예산을 써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마을 곳곳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고 쓰이는 빨간 현수막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선 후에 돌아온 것은 나쁜 일자리였습니다.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국민 반대에도 무릅쓰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정면을 맞서야 함에 불구하고 관제야당이란 소리를 들으며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이 어느 곳이 제일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공공기관. 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들 숫자 중에서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수가 제일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들은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소비가 되어지고 있고 그 소비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경제가 활성화돼서 재정 자립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 비정규직이 전국의 15만으로서 충남에서도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남교육청 앞에서 지난 1년 전에 노숙 단식 투쟁을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었다고 인해서 여차 없이 해고되는 우리 비정규직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를 논할 문제보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